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 왠지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차림새의 한 남성이 저택 앞을 서성입니다. 게다가 그가 품에 안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영정사진. 하나도 안 빠지고 저렇게 와서 기다리더라고. 얼마 전에 그 눈 많이 오던 날 자기는 눈에 흠뻑 젖으면서도 영정사진 젖으면 안 된다고 가슴에 이렇게 콕 품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됐더라고. 벌써 한 달째 매일 영정사진을 안고 이 집을 찾아온다는 40대 남성. 과연 그는 누굴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사모님 기다려요. 사모님이요? 아, 여기 사모님이요? 네. 왜요? 이 집 사모님이요? 우리 엄마 억울한 거 풀어줘야 돼서요. 여기 윤희 어머니세요? 네. 불쌍한 우리 엄마 억울한 거 풀어줘야 돼요. 무슨 일이?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듯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꼭 이 집 사모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남자. 그리고 잠시 후 드디어 문제의 사모님이 등장했습니다. 어디 가요? 빨리 진짜 양반이 진짜. 빨리. 아이고 진짜. 사람이 거기 나오라 그럼 미안하다 말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까 가만히 가놓고 이제 어떻게 기다리냐? 너 그지야? 여기 있어요. 전부 다 됐으니까 이걸 갖고 우리 엄마 살려내. 살려내려고. 일단 좀 나와요. 남자는 사모님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리 와. 어디 갔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함부로 손을 내? 뭐 하는 거예요? 말로 하세요. 말로. 아세요. 뭐야? 뭐야 이거? 가지가지들 한다 진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요. 당신 천벌 받을 거야. 진짜. 한명 용서치 않을 거라고. 마세요. 그가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이 여성은 국내 유명 기업 회장의 사모님이자 한 장학재단의 이사장이기도 한 고정희 씨. 좀처럼 마주칠 일이 없어 보이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모님 떡밥은 장난 아니에요. 완전 속이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오늘 여기서 돈이 안 났대! 오죽하면 별명이 갑질 사모겠어요. 이 바닥이 사실 유명해요. 어떻게 사람을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양승훈 씨. 진정하세요.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럭으로 채소 장사를 하며 나름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돕기 위해 항상 그의 장사길에 동행을 자처했던 이른의 노모.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잘한다 우리 엄마.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던 모자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놀래라.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넌 혼자
뭐야, 여자. 왜 그래? 왜 그래? 나가지 마. 뭐 하는 거지? 갑자기 앞을 막아선 고급 승용차. 잠시 후 여자가 골프채를 꺼내듭니다. 진짜 이 여자가. 난데없이 시작된 일방적인 폭행. 바로 사모님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건 말건 그녀의 무자비한 폭력은 계속됐습니다. 어이없는 상황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었어요. 아, 트럭이 오는데 그 앞으로. 제 블랙박스에 찍힌 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예, 아주 가관이에요. 당시 곁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뭐야? 사고 났나? 가요. 별일 아니니까 그럼 가세요. 당신들은 이름을 잘 다행히 양 씨의 어머니는 트럭에서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의 위협적인 행동은 계속됩니다. 오바지 마, 오바지. 내가 너 쳤어. 왜 오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상을 입진 않았지만 많이 놀란 듯 보이는 양 씨의 어머니. 게다가 그녀는 두 다리가 불편한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시니까 그 난리가 났는데도 차 안에서 꼼짝없이 당하고만 계셨던 거예요. 차 안에 있던 모자에게 끔찍한 위협을 가했던 사모님. 과연 그 이유는 뭐였을까? 도대체 왜 그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알고 됐잖아, 진짜. 니들이 건방지게 내 차한테 말짱거렸잖아. 이깟 똥차로 내 앞을 막아? 뭘 막아요? 그냥 우리 갈 길 간 것뿐인데. 여기 세워주세요. 감히 트럭 따위로 그녀의 차를 앞질렀다는 게 이 무자비한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그래놓곤 사과의 말은커녕 귀찮다는 듯 수표 몇 장을 내던지는 사모님. 이봐요.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여자가 진짜. 뭐야? 너도 돈 필요해? 뭐야? 하여튼 걔나 소나 돈만 보면 환장을 하지. 야, 알았어 그래. 빨리 가자. 이 여자가 진짜. 아 이거 나와봐. 나. 빨리 안 가? 결국 그녀는 피해자들을 길거리에 놔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갑질을 말로만 들었지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다. 말도 마세요. 아, 이거. 예. 모자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트럭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듯 아니, 이거. 아직도 엉망으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게 그냥 이 트럭이 앞에 갔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자기가 가고 있는데 네. 어디 똥차가 자기 앞을 알짱거리냐 그러면서 골프채로 막 휘둘러댔어요. 그냥 앞에 갔다고? 예. 멀쩡하셨는데. 당시엔 너무 경황이 없어 차 수리비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양 씨.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엄마가 좀 이상했어요. 막 자는데 식은땀 흘리시고요.
막 헛소리, 그 잠꼬대 막 하시더라고요. 사고 직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던 어머니가 며칠 후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엄마가 그날 너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모님 때문에. 그 전까지는 멀쩡하셨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우린 가던 길 그냥 간 것뿐인데 도대체 왜 우리한테 왜 그랬는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더라고요. 사람을 죽여놓고. 어머니 가시는 길에 제대로 된 사과라도 받게 해주고 싶어 매일 사모님의 집을 찾았다는 승훈 씨. 대체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우리는 사모님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지금 사모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그 혹시 사모님 언제쯤 뵐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터뷰는커녕 사모님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사모님 측 변호인은 서면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차량 파손은 사건 당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이며 직접적인 폭행으로 어머니가 사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다. 즉, 법적인 책임은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재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모님 고 씨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게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놀라신 거예요? 그 사건 딱 듣자마자 사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고치고 돈으로 맞고. 그게 그 사모 특기잖아요. 오죽하면 별명이 갑질 사모겠어요. 이 바닥에서 아주 유명해요. 갑질 사모요? 왜 얼마 전에 기사 났던 쇼핑몰 갑질 사건 아시죠? 예. 그게 그 사모잖아요. 얼마 전 공분을 자아냈던 쇼핑몰 70대 노인 막말 사건. 그 또한 고 씨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떡해? 무슨 건데? 아니, 사람이 넘어졌으면은 괜찮았냐고 그것도 물어보지. 가방이 됐어요? 이게 얼마짜리 가방인지 나 알아? 니들은 평생 끝까지 이래도 이거 숫자리 하나 못 써. 그럼 사람을 피해 다녀야지. 그렇게 자꾸 왜 바갈 짓거리야? 애매해도 없어? 너 같은 소리는 없거든? 그 나이 먹도록 그 꼬라지를 사는 게 바람이야? 아니, 사업하고 끝났는데 그럼 무슨 끝말까지 하고 있어요? 나 참. 선생님 선생님한테 지금 귀신이 붙었나? 누구한테 오겠지 지금? 야, 매니저 어딨어? 매니저 나오라고 해! VIP 대접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 매니저 맞아? 네. 너 새로 들어왔어? 나 누군지 몰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네가 매니저야? 어? 똑바로 못해? 죄송합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쓴 돈이 하나인데. 니들 월급 다 내 회사에서 나가는 거야. 알아? 니들 이딴 식으로 하고 무사할 줄 알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결국 매장 직원들이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1시간 가까이 사과를 한 뒤에야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VIP룸에서 제공하는 무료 커피가 맛이 없다면 사과문을 쓰게 한 건 물론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직원을 부당해고했던 사건 또한 일명 갑질 사모, 그녀의 소행이었습니다. 돈으로 맞고 뭐 그래도 안 되면 뭐 벌금형으로 그냥 무마해버리고요. 어쩌다가 경찰서에 조사라도 받으면은 구속도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다 움직여버리니까 유전무죄 딱 그거죠 뭐. 갑질 사모 혹은 슈퍼갑 사모님. 사람들은 트럭 폭행 사건의 가해자 고 씨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게 그녀에겐 당연한 일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그녀가 벌였던 사건들과 이번 트럭 폭행 사건 사이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폭언에만 그쳤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골프채를 휘두를 정도의 극도의 폭력성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녀가 화를 냈던 이유 또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는데요. 대체 그날 그녀는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나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탐문 중 그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명 갑지삼으로 불리는 고 씨에 대해 취재를 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제 그 사모가 그 사고 쳤다는 소리를 듣고요. 괜히 그 남편 때문에 엉뚱한 사람한테 날벼락 맞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회장님이 바람이 났다고 그래요. 그것도 자기 집 도와주는 도움이랑 거기다가 애 딸린 가구래요 그때. 그 재산에 그 학벌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나라도 돌아보겠지. 이전부터 한 가사 도우미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해왔다는 사모. 그런데 하필이면 트럭 사건 전날 문제의 도우미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 심하게 화가 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날 그 사모가 난리를 동네에서 지금 꼭 미친 여자 같더라니까 그 사모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트럭 사건이 사고가 난 거예요. 불똥이 엉뚱한 데 낀 것 같아요. 네. 그 사모 나 걸려 사모가 막무가내식 폭행을 휘두른 이유가 바로 남편의 불륜에 대한 화풀이였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일까? 확인에 나선 제작진. 하지만 문제의 가사 도우미는 이미 일을 그만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글쎄 뭐 그만둔 지 좀 된 것 같던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도우미분이 임신하신 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뭐 막 굉장히 좀 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트럭 사건도 이렇게 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글쎄 저도 잘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따라다니세요? 아니 저기 전에 그 도우미분이랑 좀 뭐 사건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줌마. 가시라니까요. 저기 들어가세요, 빨리. 그 도우미 저기 사모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볼 게 아니요. 있어가지고. 아는 거 없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잠깐만 몇 오지 가지만 마세요. 여쭤보면 안 될까요? 저기 잠시만요. 미리 입단속을 시킨 듯 철저히 말을 아끼는 직원들. 결국 더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웬일로 사모 측에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늘 완강의 취재를 거부하던 그녀가 왜 갑자기 제작진을 찾아온 걸까? 직접 연락 주셔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취재 예. 중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취재를 중단해달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사건 때문에 저희 사모님께서 이 심한 심적 고통으로 좀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로 취재를 접을 수는 없거든요. 그때 사모의 비서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 여태 취재하신 게 있으실 텐데 네. 갑자기 중단하시게 되면 이 경제적인 손실이 좀 발생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돈인가요? 봉투에 든 건 상당한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이거 받고 촬영을 뭐 접어달라는 일종의 뇌물 같은 거네요, 이제. 아이고, 뇌물 같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제작비 지원 차원이기도 하고 저희 사모님께서 드리는 특별한 그런 배려입니다. 뭐 제작비로 쓰든 수고비로 쓰든 그건 뭐 김PD가 알아서 하고 윗선에 먼저 연락할 수도 있었는데 월급 생각하나 뻔하니까 내가 특별히 김PD한테 먼저 연락한 거야. 우리 쉽게 가자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이런 걸 받을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걸로 취재를 중단할 수도 없고. 왜? 그거 보고 어떠니? 아니, 좀 하지 말고. 취재 중단이 확정되면 더 큰 금액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사모. 이 상황은 더 어이없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PD 연봉이 얼마야? 연봉은 왜요? 그깟 1억도 안 되는 푼돈 벌자고. 난 뒷조사 나왔고 공문이 따라다니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이 돈 갖고 취재 접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방송에 다 나갈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누군지 몰라? 저희는 분명히 의사 전달을 했고, 만약에 취재를 이대로 강행하면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저희 일단 이거 가지고 가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저희 인터뷰 응해주시지 않을 거죠? 방송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그게 니들 마음대로 되나? 무슨 수를 서서라도 방송을 막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갑질 사모. 대체 그녀가 이렇게까지 우리의 취재를 막으려는 이유는 뭘까? 며칠 후 그 해답의 실마리가 될 만한 장면을 하나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며느리 좀 찾아주세요.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찾아주세요. 그날 우리 애 못 만났어요? 우리 애가 사모님 만나려고 그랬거든요. 자신의 며느리를 찾아달라며 사모에게 애원을 하는 한 노인.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합니다. 내가 알게 뭐야? 내가 도움이 시켜줘서 관리해야 돼? 아니 어떻게 자꾸 그 소리가 어디 머리 도망가냐 보지? 엄마 도망 안 가요. 도망은 비겁한 사람들이 나가는 거랬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왜 쫓기는 걸 얼마나 맞춰 보게? 내 턱이야. 얘랑 이래서 이런 갈망된 사람이 이렇게 매진할 수가 있으면 집에서 키우던 계산집을 나가면 이런 짓은 안 하겠어. 괜히 말이라도 잘 듣지. 나는 몰라. 같이 오지 마. 가요. 사모님 좀 가요. 사모의 집에서 일하던 여성 중 한 명이 실종된 듯 보이는 상황.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며느님 없어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사모님 만난다고 나가가지고 깜깜 무소식 됐네요 지금. 그럼 며느님이 여기 이 집에서 도우미 일을 하셨던데요? 네, 도우미 일은 하루 이틀 나이고 2년씩이나 했는데 내가 지금 못 듣는. 실종된 사람은 사모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김진숙 씨. 사모가 남편과의 불륜을 의심했다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10년 전 사별한 후 도우미 일로 생계를 꾸려온 김 씨. 그녀는 사모를 만나러 나간 뒤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만둔다고 그 이야기 하러 나갔어요. 사모님 만나서 인사도 하고 월급도 청산에서 받아온다고 나갔는데 그 길로 나가서 텅 지금 깜깜한 소식이에요. 사모님도 걔를 못 봤다 그래요. 분명 사모의 집으로 간다며 집을 나섰던 며느리. 꺼져 있어 음성차 사업으로 연결되며. 그런데 그녀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장소는 전혀 엉뚱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찰이 119에 부탁하면 위치 추적인가 뭔가를 해준다고 해보래요.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휴대폰이 저기 강원도 어딘가에서 꺼져갖고 있더래요. 강원도에는 왜요? 그걸 알면 내가 답답하지가 않죠. 사모님 만나러 나간다고 나간 애가 왜 거기까지 갔나 이 말이에요. 누가 끌고 가지 않다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냥은 어디서 사람이 그러는 내가 알 게 뭐야. 내가 도움이 필요한 관리해야 돼? 자신은 김 씨의 실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모.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한 가지 이야기 때문입니다. 걔 없어지기 전날에 그 집에서 콧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난리가 났다고? 네. 실종 전날 가사 도우미 김 씨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됐던 갑질 사모. 이거 어쩌라고라고.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속에서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닥쳐. 진짜 아니지는 병원에 가보면 알 거 아니야? 그게 정말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믿긴 뭘 믿어? 대장님, 나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요. 해군 나갔다면서 스카프 사다준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불쌍하다고 오냐오냐 봐줬더니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감히 우스까지 해? 왜? 내가 애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스껍게 보이니? 이게 다 누구 재산인데 네가 감히 이걸 탐내? 그까지 애를 내세워서 저 그런 적 없어요. 그거냐? 안 해요. 그녀는 임신 중인 김 씨를 거의 납치하다시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심지어 낙태까지 종용했었다는 사모. 하지만 정작 더 억울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꿈의 기회를 재간이 시키려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터진 거예요. 아니, 결혼을 시키시려고 했다고요? 네. 결혼할 분이 따로 계셨다는. 네. 뱃속에 애도 결혼할 남자예요. 올봄 재혼을 할 예정이었다는 실종된 도우미 김 씨. 그녀의 약혼자는 바로 회장님의 운전기사였던 박민규 씨였습니다. 아까 전화드렸던 쌀입니다. 일종의 사내 연애였던 셈입니다. 그럼 부잣집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일을 하게 되면 우리 기사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도움하는 사람들한테 행동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딱 한 개 눈에 띄는 게 뭐냐? 아래 끝들끼리 말도 섞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지들한테 안 좋은 소리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도 섞지 못하게 한답니다. 정말 나올까봐.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는 사모. 덕분에 두 사람은 교제 사실을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사모한테 오해받기 싫어갖고 그냥 일 그만두라고 내가 말을 했어요. 재수 씨가 이제 적금이 만기가 이번 달이 마지막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래 뭐 적금 만기 때까지만 다니자. 또 일자리 구한다는 게 또 그만한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실종 전날 임신 때문에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는 사무를 찾아가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밝혔다고 합니다. 안 믿더라고요. 오히려 회장님이 돈 얼마 주면서 시켰냐고 다들 우리같이 돈 없고 빼없는 사람한테는 돈 주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끝내 김 씨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던 사모. 약혼자는 그녀가 실종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을 거라 주장합니다. 분명히 그 사무가 연관된 게 맞습니다. 에? 아니 왜 멀쩡히 가만히 있던 사람이 사라지냐고요. 그것도 임신한 여자가 말입니다. 이거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그럼 과연 경찰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일까? 담당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지금 사모님 조사받았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거든요. 그 실종 사건에 연루됐다고 저희가 얘기 들어가지고. 그거 전혀 그게 말씀이 없는데 아직 조사 중이거든요. 그럼 조사는 받으신 건가요? 그거 바로 넘겨요, 영사? 네네. 아직 뭐 계속 조사 중이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씀 못 드려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모가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건 사실인 듯했습니다. 저기 조사 받으신 게 단순 참고인 조사가 아니고 그 납치됐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아직 뭐 실종인지 납치인지 아직 뭐 단정 지어진 것도 아니고 참고인조사 받는 데만 고정시 참고인조사 받는 데만 2주 이상이 넘게 걸렸어요. 아주 힘든 사람들이니까요.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경찰 조사에 응했다는 사모. 심지어 언론을 피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 3명의 수행원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끼면은 정말 수사하기 힘들어요. 뭐라 그러면은 오지도 않고 또 와서도 변호사를 통해서는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수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기다려 주시고 저희가 좀 연락 드릴 때까지 정리되고 그러면 연락 드릴게요. 우리에게 돈봉투까지 건네며 취재를 막으려 했던 갑질 사모. 그 이유는 결국 이 실종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걸로 보였습니다. 양씨 어머니 사망의 계기가 됐던 무자비한 트럭 폭행 사건. 그 시작은 결국 남편의 불륜에 대한 갑질 사모의 의심, 그리고 그로 인한 화풀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그 의심마저 그녀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나무인의 성격이라지만 과연 불륜에 대한 의심만으로 납치 혹은 그 이상의 범죄를 그렇게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김 씨에게 결혼을 앞둔 애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종된 여성의 애인이자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사모를 쭉 지켜봐온 박 씨는 그녀라면 충분히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사모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한 달째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는 김 씨. 약혼자는 매일 불안한 마음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직원이고 뭐고 가서 깜짝 놀라버린다. 그 사람들 의부전화된다. 의부전화자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 직원도 조금만 잘못하죠. 막 달라 분다니까 막 달라져. 그리고 그 회장님 근처에 그 여자들이 조금만 이상하면은 직원이고 뭐도 다 없어요. 막 다 잘라버리고. 사모가 심한 의부증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한 비상식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말하는 민규 씨. 우리가 관찰해본 결과 정말 갑질 사모는 수시로 남편의 회사에 드나들며 여직원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너 키 크다. 그러고나 내려다보니까 좋니? 세상에서 오늘 사람들과 관련된 비서가 할 신으면 그 계약이 잘 된대? 어디서 어린 게 꼬리치는 법만 배워가지고. 입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너한테 있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한 애들 많아요. 하이힐을 신었다는 이유로 바로 해고를 입에 올리는 사모. 그녀의 갑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난 도저히. 왜? 기분 더러워? 안 입고 치사해? 그럼 네가 오너하든가. 남의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치사한 거야. 어? 야, 내 주머니에서 돈 빼먹기가 너 그렇게 쉬운 줄 알았어? 어? 남편 회사 여직원들의 외모에 유달리 집착하는 갑질 사모. 6개월 전 회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이 직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늘 사모가 저를 딱 쳐다보더니 위아래로 흐른 거예요. 그러면서 향수 못 쓰냐고 묻더라고요. 향수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나 뭐라나.
그녀는 상사의 지시대로 바로 향수를 씻어낸 뒤 사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했는데 콧방귀 먹히지 않더라고요. 시력급여 받으면서 놀고 먹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오히려 자기한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부모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죠.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하시겠어요. 그래도 집에서 나랑 귀한 자식인데.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이왕 해고될 거였으면 무릎이나 꿇지 말걸 후회가 된다는 그녀. 하지만 자신이 당한 일은 오히려 약한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요즘 땅콩이 기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갑질은 그 사람과 진짜 갑이에요. 오죽하면 칼 들고 사람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대잖아요. 칼 들고 사람을 죽이겠다 했다. 심지어 회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살해 위협을 한 적도 있다는 사모. 그 황당한 일을 당한 주인공은 남편 회사 하청업체의 여사장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뭐요? 이게 저희가 그날 찍어놓은 영상이에요.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여자가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누구 연락이 오면 화장실 어디야? 내 말 안 들려? 어디서? 니네 사장 어디냐고! 누구세요? 어머, 사모님, 안녕하세요. 너 뭐야?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왜? 너 몰라서 웃는 거 아니지? 나 엿먹이는 거지 너 지금?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직원들도 있고. 꼴의 사장이다 이거야. 코딱지만한 구멍가게 가지고. 이러면 어쩔 건데?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영문도 밝히지 않은 채 직원들 앞에서 일방적으로 여사장을 몰아붙이는 갑질 사모 고 씨. 사장실 안에서의 상황은 더 가관입니다. 사모님 일단 진정하시고 무슨 일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정을 하죠. 자, 회장님하고 인연을 끊든지 네 목숨을 끊든지 선택해. 대뜸 흉기를 꺼내놓고 협박을 하는 사모. 너 모모를 위해서 계약했다며? 이 바닥에 수는 쫙 깔렸더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오해십니다. 오해? 오해건 뭐건 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잖아. 이 계약 없던 걸로 해. 사모님, 계약 해지는 정말 안 됩니다. 그 계약 해지되면 저희 직원들 길바닥에 다 나앉습니다. 그렇게 직원들 걱정되면 네가 깔끔하게 죽으면 되겠네. 그게 편하지 않겠어? 결국 그녀는 회장과의 어떠한 개인적인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저도 사업하면서 별별 걸 다 겪었는데 그런 갑질은 진짜 처음 봤어요. 너무 억울해서 고소라도 할까 싶었는데 다른 업체에 제가 좀 밉보일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이쪽 업체 사모님들 다 연결돼 있거든요. 뻔하잖아요, 결말이.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여사장은 갑질 사모 고 씨라면 납치뿐 아니라 더한 일도 벌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있어야 돼요. 저도 나름 밖에 나가면 한다하는 여잔데 저한테까지 칼을 들이댔는데 도움이요? 가고도 남죠.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모 고 씨. 회장과 인연을 끊든지 네 목숨을 끊든지 선택해. 혹시 실종된 가사 도우미 김 씨 또한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건 아닐까? 우리는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 행적부터 다시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 접근 위치가 지금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꺼진 위치거든요. 지금 이주소로 한 말씀? 네.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뭐 친척도 없는데 왜 여기 갔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은 수색을 다 했다라는 거죠, 지금?
했다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사모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던 김 씨의 휴대폰이 대체 왜 강원도에서 꺼진 걸까? 제작진은 일단 휴대폰이 꺼진 그 장소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지에 다다를 즈음 무척 익숙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잠깐 천천히 좀 가주세요. 여기 그 트럭 사고 났던 데 아니야? 맞지? 여기 잠깐만 세워주세요, 그냥. 이번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갑질 사모의 트럭 폭행 사건,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기막힌 우연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핸드폰 꺼진 지점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트럭, 저기 지금 이 위치가 여기 트럭 사고 난 데거든. 실종된 도우미 김 씨의 휴대폰이 꺼진 장소와 사모가 트럭 폭행 사건을 일으킨 장소의 거리는 불과 10km. 그때 실종일이 12월 2일 맞지? 네. 게다가 김 씨가 실종된 날과 트럭 폭행 사건은 같은 날입니다. 즉, 두 사람이 같은 날 이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고 당일날 여기 왔던 거 맞네, 그러면 사고가. 그지? 사모님 만난다고 나갔어. 근데 사모님은 길 만난 적이 없대. 아무래도 실종 당일 도우미 김 씨가 사모와 함께 이곳에 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혹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을까? 탐문에 나선 제작진. 아, 왜? 이 어르신께서 그 사무원 보신 적 있으시다는데요? 한 달쯤 전에 저위에 있는 산장에 하루 빌리겠다고 그 왔던 여자 그 여자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분명 한 달 전 아, 2대? 근처 산장으로 올라가는 갑질 사무를 본 적이 있다는 노인. 바로 저기입니다. 차는 고급차를 탔는데 말씨가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창문을 열고 나한테 비켜라 어쩌라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그 얼굴을 보게 됐죠. 뒷차는 내가 얼굴을 못 봤어요. 아, 차가 또 있었어요? 예, 고급 외제차 같던데 2대가 같이 산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는 말다툼을 벌였던 탓에 사모의 얼굴은 똑똑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뒷차에 탄 여성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데요. 혹시 실종된 김 씨가 그날 사모와 함께 이 산장에 왔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우리는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다시 사모코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예, 저기 사모님 계세요? 그 도우미분 실종 때 사모님이 평창 산장에 간 거 그 목격자도 저희가 찾았거든요. 사모님한테 혹시 하실 말씀 없는지 좀 여쭤봐 주세요. 이번 역시 완강히 취재를 거부하는 갑질 사모. 그런데 잠시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바로 사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연 갑질 사모는 그날 실종자 김 씨와 함께 산장에 갔던 걸까요? 일단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그날 사모님께서 김진숙 씨랑 거기까지 같이 동행한 건 맞습니다. 좀 더 조용하게 얘기 나눠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까지 이미 다 마친 상황입니다. 다 마친 상황인데 의외로 순순히 김 씨와 만났던 사실을 인정하는 사모. 하지만 이후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후에 거기가 실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무슨 문제? 그냥 돈 주니까 좋다고 들고 튄 거지. 그것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어. 이 사람들 어차피 또 물으러 와. 그냥 한 번에 끝내 그냥. 돈을 주셨어요? 응.
내가 뭐든 단도리를 확실히 하는 성격이라서 나중에 애 갖고 딴소리 안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각서를 하나 받았어. 뭐 본인 말로는 회장님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애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천박한 애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 돈 가지고 튄 거라니까. 평생 없이 살다가 돈을 보니까 눈이 확 뒤집힌 거지. 김 씨가 그 돈을 들고 잠적했을 거라 주장하는 사모. 변호인은 경찰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미 산장 일대 수색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펄쩍 뜁니다.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딸을 위해 고스란히 간직했던 며느리가 돈 때문에 가출을 했을 리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가죠. 왜 이걸 그냥 두고 갔겠어요, 걔가? 응? 분명히 걔가 어디서 무슨 험한 꼴을 당했다니까요. 차라리 가출이면 좋겠네, 가출이면. 어? 가출이면 그럼 살아있을 거니까. 그죠? 지금 나간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한 달 됐다, 한다고 벌써. 아니, 임신한 여자가. 아니, 그 애 가지고 있으면은 병원 가갖고 그 검사도 받고 정기정비도 받아야 되는데. 그래, 혹시나 싶어가 내가 병원 기록 다 뒤져봤어요. 근데 병원 기록 하나도 없어, 하나도. 내 진짜 경찰은 다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건지, 어? 아니면 그냥 이 사건 끝나 이래 듣고 싶은 건지 좀 묻고 싶어. 진짜 내가 답답해가지고. 예? 가사 도우미였던 김 씨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다름 아닌 갑질사모 고 씨였습니다. 게다가 그 만남 이후 실종자의 흔적은 정말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산장에서 있었던 사모와의 만남이 이 사건의 비밀을 풀 중요한 열쇠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정황 증거일 뿐 둘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해 줄 만한 물증은 없는 상황. 결국 사건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중순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실종자 김 씨의 사체였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한 통의 급한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실종자 김 씨로 의심되는 사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뭐 며느님 왜요? 발견된 거예요? 휴대폰 나온 산에서 나왔대. 휴대폰 나온 산에서 박군이 지금 확인하러 들어갔어. 아이고. 진정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 잠시 후 사체의 신원 확인을 마친 민규 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애기 아니지? 어? 여보게, 뭐라고 말 좀 해보게. 어머니 우리 애기 진정하시고요. 아니지? 어머니 우선은 진정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예. 저 맞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맞는 걸로 확인됐어요? 예.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해. 하나님도 무신하지. 가족들의 애타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김 씨. 그녀의 사체는 사모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산장 근처 야산에서 큰 여행 가방에 든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에 등산길에 가다가 발견했나 봐요. 들짐승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땅이 좀 파여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손잡이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이렇게 막 수색할 때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이거 나오려니까 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실종 직후에 사망한 듯 사체는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고 입고 있던 옷과 함께 스카프 한 장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사안이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인 만큼 이 스카프가 이게 좀 이게 범행에 쓰였을 물건일 정도 이게 좀 추측하고 있어요. 그
그리고 다음 날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숙 살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던 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왜 그딴 애 때문에 손에 피를 묻혀. 안 그래? 경찰이 살인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다름 아닌 갑질 3호 고 씨. 살해 도구로 사용된 실크 스카프에서 그녀의 지문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고한 살해 도구에서 고정희 씨 지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 거 맞으시죠? 아니 그건 지난달에 사모님께서 잊어버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봐, 그 스카프가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거 한정판이야. 근데 내가 그걸 걔 목 조르는 데 썼다고? 한국에선 구해지도 못하는 물건이라고. 뻐꾸기도 아니고 이미 진술. 문제의 스카프는 지난달에 잃어버린 것이며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밖에 없는 거 자신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네고 헤어졌을 뿐이라는 게 사모 측 주장입니다. 각서받고 돈 문제밖에 없어. 근데 살인이라니? 사람을 뭘로 보고 진짜. 야, 여기 커피 없니? 아, 어쨌든 난 할 얘기 다 했으니까 뭐 더 할 얘기 남아있으면은 박변이랑 얘기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분하고도 전혀 이 사건하고 범행 도구에서 지문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모. 그녀의 입을 열게 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드디어 또 다른 중요한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저기 CCTV. 바로 사체가 발견된 야산 길목에 설치된 CCTV 영상입니다. 하도 누가 소리를 해갖고 달아놨는데 지난달에 이상하게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리꾼인가 싶어서 저장해놨는데 뉴스에 똑같은 가방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김 씨의 살인범은 갑질 3호 고 씨인 걸까? 네, 가방 끌고. 깊은 새벽 여행 가방을 끌고 산으로 향하는 한 사람. 이거 안만 봐도 남자인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저녁이어가지고 너무. 일단 갑질 3호 고 씨는 아닌 듯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거 확대 좀. 예, 잠깐만요.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게 지금 그 피해자의 애인이거든요. 놀랍게도 CCTV에 포착된 범인은 피해자의 약혼자 박 씨였습니다. 여기 사람 보이죠? 네, 가방 끌고. 깊은 새벽 여행 가방을 끌고 산으로 향하는 한 사람. 이거 앞만 봐도 남자인데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저녁이어가지고. 유력 용의자였던 3호 고 씨일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이거 확대 좀. 예, 잠깐만요.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게 지금 그 피해자의 애인이거든요. 놀랍게도 CCTV에 포착된 범인은 피해자의 약혼자 박 씨였습니다. 사망한 김진숙 씨의 애인이자 그녀가 임신한 아이의 아빠였던 박민규. 이거 분명히 그 사모가 연관된 게 맞습니다. 예? 이거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이거. 그는 사모의 범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대체 박 씨는 왜 자신의 애인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인 걸까? 다음 날 피해자 김 씨의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약혼자 박민규. 그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체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사체 묻은 건 제가 맞는데요. 죽인 건 그 사모가 맞습니다. 그 여자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 그럼 씨가 살해하고 씨한테 유기하라고 시킨 겁니까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진짜 그 사모가 죽인 게 맞다니까요.
시체를 묻은 건 자신이지만 김 씨를 살해한 건 갑질 사모라고 주장하는 약혼자. 그런데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검 결과 김 씨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 네? 그 사모한테 누명 씌우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누명 아닙니다. 아, 그럼요. 그 여자가 그게 맞다니까요. 그게 말이 안 제발 좀 믿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자살로 밝혀진 후에도 계속 사모가 살인자라고 주장하던 박 씨가 어렵게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종일 통화가 안 돼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자기를 빨리 좀 데려가 달라고. 김 씨의 전화를 받고 한달음에 강원도의 한 모텔로 달려간 박민규. 하지만 그의 연인은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유서엔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월급을 정산해 준다며 그녀를 산장으로 데려간 갑질 사모. 처음엔 각서만 써주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로금이야. 이 돈으로 몸조리나 사네. 네? 몸조리요? 바로 사모가 강제로 불법 낙태 시술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재수 씨가 요새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모한테 복수하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일밖에 없다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어서라도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겠습니까? 결국 그는 사모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기 위해 훔친 스카프로 약혼자의 목에 흔적을 남겼고 사체를 한동안 숨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억울해도 격시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누명 씌우는 생각을 합니까? 결국은 범죄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러네. 해주고실이라면서 회사들 폭행으로 태어난 보지됐습니까? 응? 저는 뭘로 못 봤습니다. 어쩌다 데려다도 돈이 있으니까 좋은 변호사 사가지고 아프다 그러고 일자 타고 나오는 건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진짜. 쟤랑 죽인 건 그 여자인데 그거 말고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혼자 박 씨는 사모를 벌주기 위해 자신이 범죄자가 되는 그릇된 방법을 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명 갑질 사모 고 씨의 집 앞을 다시 찾은 제작진. 그곳엔 이제 트럭 사건 피해자 양승훈 씨 대신 억울하게 며느리를 잃은 시어머니와 그 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추운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보낼 수는 없어요. 미안하다 말 한마디라도 들어야지. 가는 발걸음이라도 덜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김 씨의 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저씨, 근데요, 우리 선생님이 약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거예요.
잘못을 했을 때 꼭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그 아줌마는 왜 안 그래요? 어른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저 아이에게 어떤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힘든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고,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10살 꼬마도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이고도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 그리고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갑질 논란들. 땅콩 한 봉지 때문에 비행기가 회항을 하고, 어린 아르바이트생들이 손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글쎄요, 요즘에 이 어이없는 상황들을 대체 저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오케이 드라마 사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